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다들 육퇴는 잘하고 오셨는지요? 안녕하세요. EH 허님, 민킴님. 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조영애님 시작합니다. 네네. 인스타는 좀 버벅댈 수 있죠. 유튜브는 버벅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컨텐츠의 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오늘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영어 어휘 학습이에요. 그 영어 어휘 학습을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 경험, 단순히 제 경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어휘 학습, 인제 그걸 제가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취학과 초등 한 묶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 고등 이렇게 묶어서, 그다음에 그 속에서 각각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접근법을 어겼을 때, 어긴다기보다는 이제 올바른 접근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휘를 사용하게 되고 어떻게 좀 부족함이 생기는지, 그것을 제가 어떤 예시들과 비유들과 설명을 통해서 제가 납득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암기를 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을 통해서 '아,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시들을 보여 드리면은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면요. 영어에 사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영어의 팔할은 한 80%는 영어 어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어휘라는 게 영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네, 화질은 그 오른쪽 위에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어휘라는 것이 영어를 구사하는 그 모든 조각들입니다. 영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물리로 쳤을 때 뭐 원자쯤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안에 또 뭐 있고 막 발견하는 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영어에서는 그 어휘가 어떻게 보면 물론 더 작은 단위도 있죠. 뭐 소리도 있고 뭐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좀 빼놓고요. 어휘가 영어 단어 블럭입니다. 그 영어 단어 블럭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책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쪼끔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문장을 만들어낸다거나 쓰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아, 화질이 안 좋습니까? 지금 최고 화질인데요. 네. 쪼끔 요렇게 유지해 보고 아마 괜찮아질 듯합니다.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네, 녹화본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어떻게 어휘 학습을 했냐 하면 정말 생으로 쓰면서 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정말 이게 언제냐면은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유효했는지, 왜 효과가 있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제 방식을 중고등학생한테 똑같이 적용한다? 쪼끔 한 반 정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일단 제가 표면적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어휘를 폭발적으로 외우게 되었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생으로 외웠습니다. 연습장을 몇 권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면서 외우고. 영어 단어 시험을 어디선가 친다, 영어 학원은 안 다녔습니다. 영어 학원은 다니진 않았지만 음 쓰면서 외우고요. 뭐 계속 했습니다. 계속 쓰면서 외우고 말로 해 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깜지 같은 거죠, 느낌이.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했냐면 어원으로 했습니다. 어원. 어원. 어원으로 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영어에 보면은 어근들이 있어요. 아, 뭐 깜지 같은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냥 연습장에 이렇게 저 혼자 막 쓰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읽어 보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을 했냐면 어원이나 어근, 접두사, 접미사 요런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자, 고것도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어원 뿌리가 있으면 그 앞뒤에 뭔가를 붙여서 영어를 쪼끔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학습하고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했냐면은 제가 좀 즐겨 했던 건데, 약간 영어 변태스러운 감이 있는데
동의어나 유의어, 반의어 같은 것들 엄청나게 많이 외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효과가 좋았는데 그 효과가 좋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경험한 이 폭발적으로 영어 단어를 이렇게 그냥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외우잖아요. 지금 학교에 가면 지금 중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다 그렇게 외워요. 단어를 다 그렇게 외운다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동의어, 유의어 이런 사전을 가지고 외우기도 하고요. 다 외우는데 효과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저랑 그 아이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핵심인 거예요. 요걸 또 누가 경험하셨냐면 제가 며칠 전에 김지원 EBS 김지원 쌤이랑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그 라이브 방송 때 김지원 쌤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동일한 것을 경험하셨어요. 아마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쪼끔 감이 잡히시겠죠. 중학교 때 김지원 쌤이 폭발적으로 영어를 그냥 막 암기하면서 외웠는데도 왜 그게 아주 효과가 좋았고 그게 왜 자신의 지식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김지훈 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 못 보셨으면 김지훈 쌤 방송 추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반대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보통 지금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영어를 충분하게 접하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영어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 하면은 단어장을 펼쳐 놓거나 혹은 독해 문제지에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받아 적어 놓고는 영어와 우리말 1대1로 매칭을 딱 해서 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인정을 하자면 중고등학교 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유효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외워도 써먹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과거에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운 경험이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말하기나 혹은 듣기도 말하기나 그럼 단편적으로 말하기나 쓰기에서 그 단어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 했는 것은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와 우리말 1대1로 단어들을 매칭을 해서 외웠다면은 그것을 활용할 때는 독해 때는 활용을 쪼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외운 단어가 100 개라면은 일부분을 독해 때 '아 맞다. 내 요거 외웠는데.'라고 하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독해 때는 활용할 수 있지만 뭔가를 뱉어내야 되는 말하기라든가 쓰기 이렇게 생산해내야 되는 활동에서는 그렇게 외운 단어들을 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색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색하게. 어떤 어휘를 우리말은 알지만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적용해서 왠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는 '어 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거 좀 어색한데.'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게 너무 충격받으실 건 아니고요. 외우는 게 제가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외우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내 보겠습니다. 혹시 네 인스타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오세요.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내 드리겠습니다. 퀴즈가 뭐냐면 "여기 왜 왔어?"를 영어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왜 왔어?"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채팅창에 한번 적어 주세요. "여기 왜 왔어?" "너 여기에 왜 왔니?" 네, 정숙님 제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 사회에서 쓰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있다가 밝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어 단어를 아는데 말이 안 됩니다. "여기 왜 왔어?"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시죠? 어 정답이 네네. 좋습니다. "Why are you here?" 제가 하나 둘씩 보겠습니다. "Why are you here?" "Why did you come here?" 맞죠? "Why do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은
What brings you here입니다. What brings you here. 위에도 있었습니다. What brings you here. 자, 그런데 이게 이런 표현들은 영어 단어를 어떻게 "너 여기에 왜 왔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지금 중고등학생에게 작문을 시켜 보면은 열의 8 이상은 "Why did you come here?"를 "Why did you come here?"를 적는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Why did you come here?"를 쓸 수도 있지만 그 빈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데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 대신에 많이 쓰는 게 "What brings you here?"를 훨씬 더 빈번하게 쓰고 이게 더 자연스럽고 야 어 이렇게 뭐 우리말로 했을 때 훨씬 더 이게 영어로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What brings you here?"가 훨씬 더 그렇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말로 했으면은 come 맞죠? come을 쓰자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너 여기에 왜 왔어?" 왔어가 come이기 때문에 '아 why did you come here?' 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와 우리말을 1대1 매칭해 봐야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외워서 쓴다고 해도 뭔가 계속해서 어감이 맞지 않게 쓴다거나 혹은 그 단어들을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현재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원인을 서서히 타고 들어가면 그 어휘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딱 외웠으면은 그 단어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단어의 어감도 모르고 그 단어가 쓰이는 문맥이나 맥락이나 뉘앙스를 모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표면적으로 1대1 대응의 우리말 의미는 알지만 그 단어를 온전하게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릴 때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제를 공지해 드렸을 때 미취학 및 초등 그리고 중고등을 분리한다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미취학과 초등부터 하겠습니다. 미취학과 초등에서는 영어를 온전하게 느껴야 됩니다.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거를 분석적으로 접해서는 안 됩니다. 분석적으로 접하면 이게 조각조각 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영어 발음 따로하고 어휘 따로하고 문법 따로하고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어릴 때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모든 지식들이 영어 그렇게 해서 학습하고 습득한 영어 지식들이 다 쪼개진다는 것이죠. 영어식 사고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해서 문법을 외우나 발음을 외우나 영어 단어를 외우나 이게 온전하게 영어라고 이렇게 딱 뭉쳐지지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 많이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영어 노출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영어 영상을 통해서, 영어 책을 통해서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이런 영어 책을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듣겠죠. 혹은 음원을 통해서 듣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가 읽을 수 있게 되면 서서히 문자 읽기를 하면서 문자 읽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뭐 리더스 북도 읽고 챕터 북도 읽고 하면서 본인이 독서를 통해서 영어를 그냥 온전히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어를 온전히 몸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어에 푹 빠져서 있다 보면은 그 머릿속에 영어 체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영어 체계. 어 이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효린이에게 받았던 질문입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쪼개지는 거랑 온전하게 영어를 접근하는 거랑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한 지금 이제 많이 초등학교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께서는 영어 샤워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부터 쪼끔 빠르신 분들 혹은 인제 초등학교 2, 3, 4, 5 학년부터 무엇을 영어에 관해서 무엇을 신경 쓰시냐 하면 어 초등학교 필수 어휘를 이제 챙기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카더라죠. 초등학교 때 꼭 알아야 되는 어휘가 있다던데 그거 한 800 개쯤 된다던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800 개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 가면 그 800 개를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영어와 우리말을 1대1로 대응해서 외우기 시작하면
아이는 그 단어와 그 의미 이외에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의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한마디로 영어를 쓸 수 있고 사용하고 나중에 시험도 잘 치려고 하면 영어 자체가 습득이 돼야 되는데 1대1 매칭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자, 그래서 효린이의 예시 하나 제가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떤 책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에서 효린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초등학교 필수 어휘에 보면은 the, on 이런 관사들도 들어 있거든요. 아빠, 여기 왜 더가 안 붙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기 왜 더가 안 붙었어? 이 다이너소어가 앞에 나왔잖아. 근데 이거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했어요. 요게 불과 이번쯤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한 3-4일 전입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맞다. 맞는데 이거 왜 안 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 줬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처음 나오는 물체나 명사에는 언을 붙이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그놈이 그 자식이 다시 나오면은 더를 붙입니다. 그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다시 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효린이에게 문법 수업을 하거나 어휘 수업을 하고 어휘를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하면서 와 이 얘가 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저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강연을 하고 하지만 느낌이 오는 거죠. '와 이게 맞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그놈 그 자식. 네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예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Froggy goes to school 있습니다. Froggy goes to school. 자, 여기에 예시를 들기 전에 제가 하나 채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hop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치는 것은 hop, jump, 그다음에 leap, 그다음에 skip 이런 것입니다. 네, 요런 것입니다. 요 4 개의 단어를 사전에 검색하면은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것을 있는 대로 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외우냐 하면 뛰다라고 외웁니다. 뛰다. hop도 뛰다, jump도 뛰다, leap도 뛰다, skip도 뛰다. 네. 뛰다라고 외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우리말 1대1 매칭으로 hop 뛰다, jump 뛰다, leap 좀 크게 뛰다, skip 뭐 펄짝펄짝 뛰다 이렇게 외우면 결국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뛰다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뛰다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hop도 뛰다, jump도 뛰다, leap도 뛰다, skip도 뛰다. 뭐가 다르지?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동화책에 보면 이제 책을 읽기 영어를 온전히 영어 샤워를 하다 보면은 영어 영상을 보고 영어 책을 보다 보면은 이 어감들 이 합이나 점프나 leap이나 skip이 쓰는 네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그 맥락들과 이 단어가 쓰는 뉘앙스를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책 두 권을 통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두 권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roggy 책인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He hopped out of b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대에서 어떻게 뛰어내리죠? 네. 침대에서 어떻게 뛰어내리죠? 정말 막 도움닫게 해 가지고 아니면 막 정말 막 허벅지랑 종아리에 힘을 온전히 모아 가지고 확 뛰어내리지는 않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냥 펄짝 뛰어내린다는 거죠. 네. 내릴 때 펄짝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설명 안 해 줘도 된다니까요. 이거 펄짝이라고 안 해 줘도 된다니까요. 아이도 침대가 뭔지 알아요. 아이가 침대도 뭔지 알아요. 베드가 뭔지 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리는 건 아이가 이미 아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있는 거죠. 침대에서 내려올 때 어떤 느낌인지 아이가 안다니까요.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장을 한두 번만 접하면 '아 합이 이거구나. 합이 이거구나.' 알아서 안다는 거죠. 점프도 나오겠죠. 점프는 어디 나오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나와요. "Are you ready to play outside?" 자, 여기서 점프와 뭐 skip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We are going to jum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We are going to skip" 있죠. skip은 요 정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skip은 양발로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점프는 그냥 뛰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도 또 나옵니다.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문맥이라는 게 그림이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점프는 거꾸로 돼 있네. 임마 이게 거꾸로 돼 있네. 와 거꾸로 돼 있지. 거꾸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덤블링 해야 되나? 그래야지 점프인가?'라고 오판할 수 있잖아요. 잘못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책을 읽다 보면 그게 바로 잡아집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We're going to skip." 요렇게 있죠. skip. We're going to jump. 이 아이는 또 거꾸로 돼 있네요. 근데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점프를 할 때 "그냥 뛴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네네. 농담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을 보다 보면은 '아 점프는 그냥 뛰는 거구나.' 그다음에 hop은 '아 한 발로 깡총깡총 뛰는 거구나.' 혹은 우리가 버스 탈 때 보면 hop on, hop off라고 하잖아요. 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이나 영상에서 아주 많이 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어 책이나 영어 영상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영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네. skip은 이렇게 뭐 leap은 크게 뛰는 거예요. 진짜 막 이렇게 막 도약한다. 아주 크게 뛰는 거예요. 그다음에 skip은 보통 이제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폴짝폴짝 뛰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인제 이런 것들 지금 뭐 영어 수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영어와 우리말 1대1 매칭으로 하면은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긴 이 뉘앙스를 정확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말로 그거를 길게 외운다고 할지라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초등과 미취학 때는 아이가 어릴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영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단어가 on the 관사 하나라도 동사 하나라도 그게 사용되어 있는 문장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런 거고.' 이거를 아이가 터득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안다라는 것이죠. 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안다라는 것이죠. 인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취학이랑 초등학교 때는 많이 이렇게 영어 책을 접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도 있고 아이가 읽지 못할 때는 부모님께서 읽어 주시거나 혹은 음원을 활용하시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또 어떤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릴 때 또 많은 분들이 영어 책이라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영어 책 너무 어려운데.' 인제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 '그래 미취학이다. 내 아이가 어리다. 읽어 주고 싶은데. 나도 영어 좀 신경 써 주고 싶은데. 내 아이의 영어 순수함을 좀 걷어내 주고 싶은데. 뭔가를 해 주고 싶다.' 그런데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보다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어 책은 정말로 종류가 많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냐 하면요. 영어 책이 제가 이 강연 가면 이 말씀 항상 드리는데 이 세상에 책이 100 권이 있으면 영어 책이 95 권입니다. 영어 책이. 이 세상에 책이 100 권이라면 영어 책이 95 권이고 우리말 책은 뭐 0. 뭐 0 몇 프로쯤 되겠죠. 그렇게 그만큼 적습니다. 그러면 확률상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재미있는 영어 책이 많을 확률이 재미있는 우리말 책보다 많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다수의 우리말 책들 중에서 어린이 책들 중에서 소위 대박책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의 원작이 영어 책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영어 책이 아주 많기 때문에 쉬운 책부터 아이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시면 더 좋죠. 왜? 아이가 좀 크면은 글밥 많은 걸 요구하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글밥 많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효린이가 7 살이거든요. 7 살 인제 8 살이 됐네요. 8 살 부터는 8 살이지만 아직까지 쉬운 책들도 많이 봐요. 쉬운 책들 뭐 쪼끔 쉬운 책들 그다음에 매우 쉬운 책들 그다음에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 그다음에 살짝 어려운 책들 아주 많은 종류의 책을 보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더 어리면 어릴수록 좋겠죠.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하게 되면 책이라는 게 이제 그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동시에 잘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도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글밥 적은 책부터 이렇게 서서히 읽어 주시기가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도 '어 생각보다 할 만한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그리고 인제 중고등학교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분이 중고등학생이다 할지라도 영어 책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이상적인 아주 순수한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 소리가 아니라요. 현실을 아니까 더더욱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아이들과 학생들과 영어 책 읽기 동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전원은 아니지만 이 인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는 책들이 막 이렇게 글밥이 많은 책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골라오는 책들은 얇은 그림책이에요. 네. 수준은 좀 다르겠지만 얇은 그림책 그러면 아이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때까지 책에서 봤던 독해가 아 이게 책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거꾸로 터득해 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영어에 대한 사실은 인제 중고등학교 때 학업에 좀 찌들어 있다면 영어 때문에 좀 질려 있다면 오히려 영어 독서로 인해서 좀 쉬운 책을 읽으면서 혹은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으면서 그 흥미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읽는 맛도 있네. 내가 맨날 그 문제지에서만 이렇게 따분하게 봤는데 아 이런 책 읽으니까 참 재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경험이나 기회가 결여되어 있다, 빠져 있다.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인제 쪼끔 있다가 중고등학교 어휘 습득법을 또 인제 넘어가긴 할 거지만 그래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인제 쉬운 책이라도 좋으니 어떤 책이라도 좋으니 인제 "책을 한번 활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된 인제 현재 지금 주된 대상은 미취학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 미취학 아이를 인제 가지고 계신 부모님, 그다음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제가 현재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웬디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웬디북과 제가 효린파파가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북클럽이고 어떤 참가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가비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독서를 아이에게 책도 읽어 주시고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게끔 유도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참가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이 북클럽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정말 주옥 같은 재밌는 책들,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책들도 시즌 1 에서 골랐고요. 시즌 2, 3 에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골랐습니다. 정말 재밌는 책 위주로. 그리고 마냥 또 재밌는 책들 이 아닌 책들도 있어요. 이게 인제 책의 재미를 알아가는 그런 책들도 있고요.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런 것들을 네 많이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시즌 1, 2, 3를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곧 오늘 방송이 영어 어휘에 대한 방송이기도 하지만 북클럽 오픈 방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북클럽을 합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네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가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즌 4가 시작하는데 시즌 1, 2, 3에 참여를 하시지 않았더라도 시즌 4에 충분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 보시면 '아 이게 진작 할 걸.' 이런 생각이 드신다니까요. 제가 참여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북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즌 4는 제가 테마를 정했어요. 스타벅스입니다. 우리 스타벅스 있죠. 고거랑 비슷한데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왜 제가 그렇게 정했냐면 아이의 눈이 반짝 떠질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책들을 제가 모았습니다. 대략 30권 가까이 됩니다. 20 권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책들로 아이에게 읽어 주시기도 하고 음원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아이와 책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매월 이번 1월 달은 인제 시작이 좀 늦었기 때문에 4 종이고요. 4 가지 종류고요. 그다음에 2, 3, 4 월은
보통 한 6 종에서 8종 정도 됩니다. 6 에서 8종 정도 제가 골라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가지고 아이와 책을 읽어 보시는 건데요. 웬디북 유튜브에 가시면은 웬디북 유튜브 공식 채널에 가시면 제가 출연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책 한 권 한 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첫 책이 Where's Harmony 같으면 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인제 보시고 그 영상이 어떤 게 있냐면 책 내용, 그다음에 책 읽기 팁, 제가 실제로 책을 읽는 모습도 있습니다. 짧게나마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 전체는 읽어 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독후 활동 아이디어가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독후 활동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고런 영상을 보시고 아이와 책을 경험하셔도 좋고요. 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이와 책을 읽으시고 그 영상 댓글에다가 후기를 적는 게 이 북클럽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책을 일단 준비하시고요.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 혹은 영상이 업로드되고 난 후에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인제 책을 아이와 즐긴 것, 그다음에 그 영상 댓글에다가 이 책 예를 들자면 이 책 너무 어려웠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 부모님께 엄마 혹은 아빠가 읽어 주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인제 그 문제 피드백이 있겠죠. 그러면 인제 제가 월말에 뭐 1 월, 뭐 2 월, 3 월, 4월 같으면 월말에 웬디북 정기 라이브가 있거든요. 제가 진행하는 이제 북클럽 회원님들 대상으로, 물론 인제 북클럽 회원님들이 아니셔도 들으실 수는 있지만 소강연 및 인제 거기에서 이 책이 왜 어려웠냐 하면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립니다. 요렇게도 도와드리고, 책에 관련해서 "선생님 이 안에 있는 어떤 표현을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 제가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클럽이 인제 고렇게 해서 필수 인증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북클럽에 처음으로 필수 인증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게 되면 제 인제 그 웬디 제 북클럽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클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웬디북에서 보내드립니다. 네, 웬디북에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링크를 받으시면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뭐 잠시나마 일상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거의 대부분 영어 교육이나 영어 노출이나 우리 아이 영어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북클럽 이야기들, 책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도와드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매주에 그 제 영상이 웬디북에 업로드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목금에 업로드가 됩니다. 목금에 업로드가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영상 자체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사실 책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책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이와 책을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목금 북클럽 인제 영상, 인제 그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거기에 댓글에다가 필수 인증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댓글에 책 영 그 책을 읽으셨을 때의 그 경험을 적으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래서 좋았다. 너무 재밌었다. 이 포인트에서 빵 터졌다. 그래서 이 작가님의 또 다른 책이 있느냐." 뭐 질문도 좋고요. 그냥 그 경험을 적으시는 거예요. 고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고까지가 필수 인증이에요. 그러면 북클럽을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뭔가가 뭐 참여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가입 신청서가 있다거나 뭐 비용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렇게 하시면은 아주 좋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인제,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 카카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클럽 카톡 채팅방에는 어떻게 들어와요?" 고거는 처음 한 번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냐 하면, 이제 유튜브 영상, 웬디북 유튜브 영상, 북클럽 영상에다가 댓글을 다셨잖아요. 고거를 캡처를 하셔 가지고요. 캡처를 하셔서 웬디북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내가 요렇게, 본인이 나가 이렇게 유튜브에 필수 인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 드리니 저 인제 카카오톡 링크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 1 회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월말에 인제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면은 혜택이 또 있습니다.
참가비도 안 냈는데 북클럽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웬디북에서 그 댓글 하나당 적립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또 책을 구매하실 때 쓰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잃을 게 없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라서 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쪼끔 있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참 잃을 게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아이 영어 챙기지, 책에 빠지지, 독서 습관 건지지,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뭐 참가비가 따로 뭐 이렇게 뭐 매달 200,000 원씩 뭐 100,000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제 내 아이 영어 교육이나 영어 노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영어 독서를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 함께 하자라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반에서 2번 정도 드렸는데, 네, 요거는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클릭하시면은 참여 방법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 두었습니다. 고 클릭해 보시면은 '아 요 순서대로 하면은 참여가 되겠구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글로 다 적어 놨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딱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넣어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은 좀 특별합니다. 이번 달은 좀 특별합니다. 이 책이 참 이제 미국이나 해외 교포 쪽에서는 전설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Where's Harmony라는 책인데요. 한국계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 시즌 4의 북클럽 책입니다. 책으로 제가 선정을 해 두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한 2-3주 전쯤일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어차피 라이브 하는데,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는데, 이 작가님이 혹시 괜찮으시다면 '라이브를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함께.'라는 생각에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아 라이브 한번 어떠십니까?" 라고 보냈는데 어제 답변이 왔습니다. 어제 답변이 와 가지고 실제로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줄리 킴이라는 분이신데요. 저도 아직 얼굴도 사실 모르고요. 네. 얼굴도 사실 모르고요. 잘 모르지만 인제 실제로 저와 이원 라방을 유튜브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1월 28 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스페셜한 거죠. 매번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거는 인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면은 이렇게 함께 라이브를 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참 괜찮죠. 인제 이 그림책 작가분을 모시고 이 그림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일반적인 영어 그림책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우리가 평소 그림책 작가한테 궁금한 그런 것들을 사실 아이를 옆에 앉혀 두고 같이 봐도 참 좋은 방송이 되도록 제가 기획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는 거죠. 뭐 제가 뭐 수강료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참가비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좋죠. 자, 그래서 그런 자리도 마련해 두었으니 이 북클럽을 함께 하자. 그리고 그 북클럽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이 작가님에게 드릴 질문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내일까지 강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끝내고 나서 제가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질문들을 토대로 그 작가님께 사전에 드리고 인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북클럽을 함께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아이가 미취학일 때, 지금 제 딸 첫째도 효린이 같은 경우도 미취학일 때 책을 저랑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지금 여기 많은데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책 보는 거에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밤에 "아빠 책 좀 읽어 줘." 왠지 좀 자기 싫고 이러면은 "아빠 책 읽으면 안 돼."라고 하기도 하고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네네. 지금 둘째가 잠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북클럽을 함께 한번 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클럽 이제 참여 방법은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시면 있으니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런 것들 제가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참 필요한 거구나.' 네, 고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영어를
독해를 통해서거나 혹은 영어와 우리말 1대1 매칭으로만 어휘를 습득하면 표현이라든가 어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문장 단위의 표현에서 어색함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런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It's outside. Should we keep our slippers on?" 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슬리퍼 계속 신고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머릿속에 제일 떠오르는 단어는 wear 이거든요. wear 입다, 신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고 있다를 표현할 때는 keep on 맞죠? keep을 쓴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어딘가에서 암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요런 걸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데.'라는 게 아이 머릿속에 미취학부터 초등까지 이게 머릿속에 뇌리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장기기고로 서서히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인들은 접근할 때 keep on, keep on 계속하다, 계속해서 뭔가를 지속하다, 신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외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맥에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슬리퍼를 안 신으면 발을 버릴 것 같거든요. 발을 베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어휘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미취학이랑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맥락 속에서 문장을 접하면은 어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요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문장 단위입니다. 문장 단위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Bear Hunt라는 책입니다. Bear Hunt라는 책이고요. 벨일 것 같다. 대구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 Out came Bear's pencil 되어 있죠. 자, 이게 어순이 바르지 않습니다. Bear's pencil came out이 원래 있던 어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순이 좀 틀어져 있죠. 이걸 주어 동사 도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중고등학교 때 가서 문법으로 배웁니다. 문법으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 책에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와요. 아주 흔한 표현이에요. 외국에 가면 흔히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는 이것을 접한 적이 없고 문법으로만 접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에 가면은 이게 아주 생소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맞는 문장인가? 비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문법이나 어휘나 이런 표현들도 아 영어 공부과 현지에서 쓰는 표현이 이렇게 어릴 때 자연스럽게 접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요런 것들입니다. "And why did no one tell me there's a chicken standing ther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정어 not을 왜 아무도 "거기에 닭이 있다고 말해 주지 않았니?" 라는 건데 말해 주지 않았니 우리나라는 not을 동사에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Why didn't anyone tell me?"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명사에다가 부정어를 자주 갖다 붙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영어는 명사에 부정어를 빈번하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no one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나중에 아이가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용한다라는 것은 서술형 평가에 사용할 수도 있고 시험에 사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공인 시험을 칠 수도 있고 기업에서 쓸 수도 있고 말하기를 쓸 수도 있고 즐거움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을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성입니다. 이거를 학습을 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미취학에서부터 제가 대충 학년을 정하면은 한 초등학교 4-5 학년까지는 이렇게 영어를 습득하면 학습이 아니라 습득하면은 정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제가 대략적으로 한 초등학교 4-5 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영어를 충분하게 접하고 난 후에 초등학교 6 학년 이후에 빠르면 초등학교 6 학년 그리고 중1, 2, 3, 고1, 2, 3 이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제가 썼던 영어 어휘 학습 방법들을 쓰면은 이제는 단편적으로 우리말과 영어를 1대1로 매칭해서 외워도 그게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내게 되냐면 고때도 약간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어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네.
그 어휘를 초등학교 6 학년부터 인제 빠르면 초등학교 6 학년부터 고3 때까지 어휘를 학습할 때 단순히 영어와 우리말의 1대1 매칭으로 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그 단어가 쓰인 문맥과 문맥, 맥락과 그다음에 어감, 그 뉘앙스를 느껴야 됩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아 이런 맥락 속에서 요런 단어가 쓰이는구나.'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독해 지문에 '아 이 맥락에서 나 요 단어 모르겠는데.' 그럼 그 단어를 외울 때 예문이나 문맥을 같이 접하고 그 단어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어를 초등학교나 미취학 때 접하지 않은 학생과 차이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차이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때 독서나 영상을 안 보고, 독서를 하지 않고 영상을 안 보고 영어를 습득하면은 느낌이 이런 거예요. 가내수공업이랑 비유하시면 좋습니다. 가내수공업. 중고등학교 때 어떤 영어라는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으니까 집에서 한 땀 한 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내수공업 종사자, 즉 학생이 되겠죠. 아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가내수공업을 하면서 보람이라고는 찾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영어라는 덩어리를 이때까지 하나도 접하지 않고 갑자기 중고등학교 때 만들어 내려니깐 시험 준비도 어렵고 단어도 만들려니까 어렵고 외울 것도 너무나 많고 이거를 한 땀 한 땀 인용 눈 붙여 가면서 뭔가 제품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가내수공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즐기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도 그 영어라는 것을 어릴 때 접하지 않고, 어릴 때 영어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접하지 않고 갑자기 초등학교 6 학년 때부터 뭔가를 이제 입시도 다가오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이제 뭐 단어도 외우고 독해도 하려니까 영어 감정이 좋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가 싫은 과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어는 사실 아주 재밌는 건데 이런 책이나 어릴 때부터 책을 보고 뭔가를 영어 영상을 보고 했으면은 그냥 즐길 수 있는 건데, 영어는 도구인데 그 도구적인 성격을 중고등학교 때 시작을 해 버리면 그게 아이가 시험을 위한 그냥 한 과목이 돼 버려서 정말 가내수공업 같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반면에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이제 반대편의 경우입니다. 미취학과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재미있게 접한 아이들, 즉 머릿속에 영어가 많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 아이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영어 영상도 보고 영어 책도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많이 읽어 주셨고 영어 음원도 활용했고 영어 문자 읽기도 영어 책을 통해서 했고 그렇게 해서 영어 독서 습관을 좀 길러가고 있고, 이런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아주 인제 그걸 제품의 생산에 비교하자면 아주 대량 생산 체제가 잘 갖추어진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기계만 돌리면 되니까 근무 환경이 좋다라는 거예요. 즉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어 지식을 활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단어들을 쌓아가는 건 이제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에 정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영어를 접해 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영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며칠 전에 저랑 같이 라이브를 했던 김주원 쌤도 똑같다는 거죠. 머릿속에 이미 영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의어든 어근을 통해서든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영어를 학습하게 되면 그게 온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아요. 본인은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고, 그러면 계속해서 영어를 어떻게 학습하든지 간에 그게 내게 다 되는 거예요. 즐겁게 즐길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휘를 뭐 내가 이렇게 쓰면서 외우든 어떻게 외우게 되든 그 과정이 즐겁고 할 만하다라는 거죠. 재미있게 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치 공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영어가 체계가 딱 잡혀 있으니까. 영어 영상과 영어 책 이게 딱 잡혀 있으니까 인제 공장 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인제 오는 족족 인제 이게 영어 단어가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비유를 요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이랑 어릴 때 영어를 탄탄하게 많이 접한 아이들,
그 어릴 때 1:1 매칭을 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영어 영상을 보고 영어 책을 보고 이렇게 영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영어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가면서 이게 막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초등학교 6 학년에서 고3 때까지 그 어느 시점인가 아이가 영어를 인제 외우기 시작할 때 단 몇 달 짧은 기간만이라도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 어릴 때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은 학생들은 정말 가내수공업 같이 생산에도 차질을 빚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을 두고 봤을 때 미취학과 초등학교 때 영어를 많이 접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가내수공업과 공장을 딱 비교해서 봤을 때 결과물의 차이도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아주 체계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에서 만들어낸 그런 그런 환경에서 영어 어휘를 학습하게 되면 그 결과물조차 온전히 아이의 것이라는 거죠. 문맥도 알고 있으며 영어를 제대로 접했으며 영어 어휘에 대한 뉘앙스나 그 어휘가 어떤 의미를 제대로 가지는지 알고 있는 반면에 가내숭어업으로 문법 따로 발음 따로 영어 따로 이렇게 접한 아이들은 그 영어 어휘를 똑같이 우리말 영어 1:1 매칭으로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듣는데도 활용을 잘 못할 뿐더러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 이유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머릿속에 영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인제 영어와 인제 우리말 1:1 매칭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첫 번째 팁 드린 것은 맥락을 알아야 된다. 문맥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문을 단어장을 활용할 거면 "예문을 꼭 읽어 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원 및 어근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원 및 어근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여기에 단어를 몇 개 적도록 하겠습니다. erupt라는 단어 있고요. 그다음에 interrupt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 corrupt라는 단어 있고요. 그다음에 corrupt 지금 제가 치고 있습니다. corruptible 있고요. 그다음에 bankrupt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네. 웬디북 북클럽 참여에 대한 가이드는 지금 히플러 TV 님과 웬디북이라고 요렇게 닉네임 보이시죠? 그분들이 안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방송에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자, 요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원을 통해서 외우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다, 쉽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어휘의 어원을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빈번하게 나오는 어원들은 알아두시면은 아이가 학습을 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rupt라는 게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rupt는 break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수다, 깨다. 자, 그럼 erupt는 뭐냐면 e가 밖을 의미하거든요. out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부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break를 외우고 있으면은 그렇죠. rupt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rupt를 알고 있으면 erupt가 분출하다 요렇게 머릿속에서 뭐 화산, erup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요렇게 인제 럽트는 브레이크인데 E가 밖이라서 그래서 분출하다가 되는구나. 요렇게 외워 두시면은 그냥 단순히 erupt, erupt 이게 분출하다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외워지고요. interrupt도 한번 볼까요? erupt는 깨는 거예요. 브레이크예요. inter가 무엇이냐면 사이예요, 사이. 너와 나 사이거든요. 그래서 A와 B 사이를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nterrupt는 방해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corrupt는 뭐냐 하면 부수는 건데 co는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영어에서 com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시키다, 부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우리 뭐 횡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횡령하고 뭔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게 corrupt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orrupt까지 외웠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능 지문에 corruptible이라고 나오면 와 이거 그냥 처음 봤다면 '와 이건 무슨 단어지?'라고 하는데 rupt라 하는데 corrupt 내가 그때 외웠는데 근데 그 끝에 ibl이가 붙었다? 그러면 abl이는 able 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부패하는, 쉽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쉽게 뇌물을 받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서 외울 수 있고요. bankrupt까지 하면은 bank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탈리아 어근에서 왔는데요. banca라는 게 벤치입니다. 벤치.
벤치에서 옛날에 은행이 처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뱅크입니다.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이 break rupt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ankrupt는 파산하다가 되는 거예요. 파산시키다, 파산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원을 통해서 영어 어휘를 습득하다, 학습하다 보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어휘를 학습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은 요런 어원이나 어근을 통해서 약간 모르는 어휘를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대충은 때려잡을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예요. 고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원이나 어근, 네, 활용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다음에 또 좋은 것은 중고등학교 어휘입니다. 그다음에 동의어, 유의어들 사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thesaurus라고 하는데 thesaurus라고 하죠. 동의어 사전입니다. 그런 동의어 사전을 활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라는 특정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동의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거에 관련된 예문들도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동의어를 쭉 외워 두시면 좋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제가 그렇게 해서 동의어 사전을 중2 때부터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 방 이제 여기 영어 책이 많아지면서 책을 정리를 하면서 동의어 사전을 버렸습니다. 그게 책 사전이었는데요. 어떤 건지 기억은 나지만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시중에 동의어 사전이라고 치면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의어 사전 그때 제가 중2 때 외운 게 아직까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정말 많이 납니다.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예를 들어 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기억이 잘 나는데요. 공격적인이라는 단어가 aggressive라는 단어거든요. aggressive. 이 동의어가 ferocious라는 단어가 있고요. bellicose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외웠는데 다른 거는 잊었는데 사실 제가 그 단어를 듣지 않은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ferocious는 책에도 한 번씩 나오지만 뭐 bellicose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안 나와요, 책에. 그런데 이 동의어 사전을 통해서 외운 게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원동력이 바로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접한 것. 그다음에 그 기반을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한 게 이게 동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어 어휘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릴 때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섬세하게 접근하는 게 답이 아니라 미취학이랑 초등학교 때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인 거예요.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답이 아니라 영어 책을 읽으면서 영어 영상을 보면서 어휘를 온전하게 몸으로 눈으로 귀로 느끼게 하는 게 답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해 주실 거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북클럽 하시면서 아이가 이 단어 책을 이 책에 나오는 단어를 물어요. 물어. 어 그런데 너무 만약에 질문이 많다면은 너무 질문이 많다면은 그렇겠지만 만약에 질문이 많지 않고 몇 개의 단어를 묻는다면 그럴 때는 그냥 시원하게 우리말로 가르쳐 주셔도 돼요. 만약에 그림에 그 단어의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콕 집어 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고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해 주게 되지만 함께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온전하게 책을 통해서 책을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 수준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처음에 요 정도의 의미를 영어 어휘를 습득하고 그 어휘들을 활용해서 또 요만큼을 또 습득하고 이렇게 차츰차츰 그 처음에 습득한 어휘를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이렇게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독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독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야 이렇게 해서 책을 이해할 수 있구나.'를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어릴 때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측면에서 영어를 접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영어랑 우리말 1대1 매칭을 중고등학교 때는 해도 괜찮습니다. 예문과 맥락과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미취학과 초등 기간에는 영어와 우리말 1대1 매칭할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어 주시고 아이가 책을 한 권 더 읽는 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영어가 탄탄하고 성공하려면은 그 이전에 영어 문해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는 점. 그 영어 문해력은 영어 영상 통해서 그다음에 영어 책 읽고 그런 거 하면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고렇게 말씀드렸고 중고등학교 때 영어 어휘 접근은
이제 이제 영어와 우리말 1대1 매칭을 통해서 외우신다 할지 아이가 외운다고 할지라도 예문이나 그 문맥이나 그 단어의 뉘앙스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찾아보자. 고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원이나 어근을 통해서 외우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의어나 동의어, 반의어 요런 사전들이나 요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어휘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것을 비유를 하나 하자면 비빔밥에 한번 비유를 해 볼게요. 또 제가 비유 변태이지 않습니까? 네. 제 입으로 장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비유 변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영어와 우리말을 1대1로 안 매칭을 해서 외우는 건 마치 비빔밥을 먹는데 재료를 하나하나 먹는 거예요. 어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비빔밥이 있어요. 근데 그 비빔밥의 재료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먹는 거예요. 시금치 하나 먹고 무생채 하나 먹고 밥 한 톨 먹고 고추장 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먹는 게 어릴 때부터 문법 따로 어휘 따로 이렇게 하는 접근법이에요. 우리말 1대1 매칭하고. 그러면 사실 아이는 비빔밥이라는 이 식사를 온전히 느낄 수가 없어요. "엄마, 그래서 이 밥이 무슨 맛이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비빔밥을 먹어보면 이게 채소도 들어갔는데 뭐 이래 맛있지?"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접근이냐면, 어릴 때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냥 꼭 어휘를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와, 이게 이렇게 괜찮은 거구나.'라는 걸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어 책을 읽으면서 '와,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자꾸 나무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산을 보려고 하시고, 나중에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 거예요. 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안에 나무 심는 거는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산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산을 만들어 놓자. 뭘 통해서? 영어 노출을 통해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 책을, 그러면 인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아이에게 영어 책 읽는 습관이 지금 부모님께서 배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저와 함께 북클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북클럽, 아까 제가 참여 방법 말씀드렸죠. 혹시 참여 방법 궁금하시다면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클릭하시면은 그 북클럽 참여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글로 쫙 적어 놨습니다. 네. 고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아, 북클럽을 참여하기가 참 쉽구나.' 제가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클럽 참여는 일단 제가 정한, 지금 시즌 4 하고 있습니다. 웬디 북클럽 쇼 미 더 북 시즌 4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한 20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거의 30권 가까이 되는데요. 그 책들을 가지고 아이에게 읽어 주시는 것이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책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을 보시고, 혹은 보시기 전에 책을 당연히 활용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그 영상 댓글에 아이와 책을 읽는 경험을 상세하게 적으시고, "아, 이 책 재밌었어요. 아, 이런 표현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적으시고, 네. 그다음에 거기 보면 또 네. 그렇게 하면은 필수 인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거구나.'라고 웬디북과 제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 "참여합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댓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처음 댓글을 적으셨을 때는 이제 댓글을 캡처하셔 가지고 웬디북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DM으로 보내드리면은, 웬디북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클럽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주십니다. 그 링크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카톡 채팅방 안에서도 이제 영어 교육이라든가 영어 책이라든가 여러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고요. 저도 당연히 있고요. 질문에도 답변을 해 드리고요. 네, 고렇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월말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월말은 아니지만 월 중순이지만 보통은 월말입니다. 1 월에는 월말 방송 없고요. 2 월부터 2, 3, 4 월에 이제 월말 라이브가 있습니다. 월말 라이브에서 제가 현재처럼 소강연 형식으로, 그다음에 북클럽
거기에 북클럽에서 나온 질문들도 다루고요. 책들도 소개해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소강연 형식으로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이 1, 2, 3, 4 월이 되면 끝나거든요. 4월 끝날 때 열심히 인증하시고 아이와 열심히 책을 읽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 강연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참석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는 기회를 드리지 않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매 시즌 끝날 때마다 강연 기회를 드리니까 사실 인제 잃을 게 없잖아요. 무엇을 잃을 수 있죠?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면 제가 책 읽는 거 많이 도와드리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자고 제가 강하게 이렇게 손 꼭 잡고 "한번 해 봅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게 기간 같은 거 기간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달에 댓글 다신 것 그 달에 댓글 다신 것을 수합을 해서 댓글 하나당 얼마의 적립금 이렇게 그다음 달에 적립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달 것은 그 달에 인증을 해 주시면은 즉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오늘은 제가 사실 영어 어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아이의 영어 노출 전반적인 거예요. 좀 더 큰 폭이에요. 내 아이의 영어 노출 및 인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효린파파 줌 강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줌 강연과 영어 코칭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요것도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가시면 있습니다. 1, 2 기는 이미 1 기는 시행했고 2 기는 내일 시작하고요. 2 기는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 기도 제가 공식적으로 오픈하면은 마감이 될 것 같으니깐 여기 계신 분들이 미리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북클럽이랑 제 강연이랑 이렇게 교집합이 참 많습니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제 강연 딱 수강하시고 제가 세심하게 케어해 드리고 그다음에 북클럽 하면서 독서 습관 딱 기르면 요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이 아구가 딱 맞다라고 하나요? 이 톱니바퀴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줌 강연은 어 인제 영어를 많이 접한 아이들 인제 초등학교 6 학년 인제 영어를 많이 접한 어느 정도 접한 5-6 학년 이상은 권해 드리지 않고 미취학부터 어린아이들부터 한 초등학교 4 학년의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은 베스트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은 5 학년도 괜찮습니다마는 네 하여튼 대상 연령은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책을 좀 읽자라는 것이었고 영어 어휘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대로 하면은 우리의 그런 과오를 답습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중고등학교 때 할 값에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그전에 영어 책이나 인제 영어 노출을 제대로 한다면은 그 머릿속에 습득한 걸 가지고 폭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아이도 영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거죠. 와 하면서도 단어를 외우면서도 '재밌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 이 영어를 습득해 놓지 않으면은 중고등학교 때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아이고 이건 너무 힘들다.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외우노? 수능에 영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나.'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분석적으로 세세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 한 한 5 학년 때까지는 순수하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영어를 온전하게 느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영어를 습득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돼야지 그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클럽 하면 즐거운 점이 많습니다. 네네. 참 즐거운 게 많습니다. 이거는 해 보신 분들이 압니다. 이건 안 해 보면 모릅니다. 네. 안 해 보시면 모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툭불 소고기도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먹어 본 사람은 계속 먹게 됩니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어디에 가서 아주 최고급 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저도 아직 안 먹어 봤지만 뭐 제주도의 다금바리 이러잖아요. 그거 아직 안 먹어 본 저처럼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된다니까요. 이게 북클럽도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책을 아이에게 읽어줘 보시면서 단 한 번입니다. 아이가 이 눈이 반짝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게 있으면 얼마나 그게 부모로서도 참 뿌듯하고 아이도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게 표정에서 얼굴에서 온몸으로 느낀다니까요. 엄마 그러면 이 책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책을 읽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엄마 요 책도 한번 읽어 볼까? 응 요 책 읽어 봐." 근데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어떤 책은 안 읽을래." 그러면 존중해 주는 거 '아 이 책은 네가 별로 안 읽고 싶구나.' 그러면 인제 그 책을 또 수일이나 뭐 한 1-2 주나 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또 들이밀면은 또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의 재미를 서서히 느끼면서 영어는 저절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는 그 책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런 것과 그다음에 이번 달은 또 좀 특별히 요게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이게 참 왜 특이하고 재밌는 책이냐 하면 이게 페이지 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글밥은 많이는 없지만 이게 페이지 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어린아이들부터 참 잘 봅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과 제가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가님과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인제 북클럽 하시는 분들이 꼭 좀 보셨으면 해서 물론 다른 분들도 보시겠지만 그래서 줄리 킴 님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28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라이브 기회까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많은 것들 인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그래도 뭔가 영어에 대한 불안이나 막연한 불안이나 걱정을 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네 요렇습니다. 여기 인제 질문에 답변을 몇 가지만 좀 드리면 마치기 전에요. 자 14 일에는 시즌 1, 2, 3에 관련된 책들 제가 몇 개 뽑아서 소개해 드리고 시즌 1, 2, 3에 있는 것을 인증하셔도 됩니다. 그거 시즌 이미 지난 시즌이라고 해서 막 '아 이거 재미없는 책이야.' 그게 아니라 지난 시즌에 했던 책도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걸로 참여하셔도 동일하게 시즌 4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간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즌 4에 있는 책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웬디북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있었던 책 재밌는 거 정말 많습니다. Underwear 참 많습니다. Piggy and Elephant 책 정말 많거든요. 그런 책들 거기에 인제 웬디북이나 웬디북 유튜브나 웬디북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 이런 책들이구나.' 웬디북 유튜브에 가면 제가 그 영상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로 현재 참여를 하셔도 시즌 4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예전 책들 활용하셔도 너무 재밌으니까 고 영상이 14 일에 올라가고요. 다음 주 목금부터 이제 인제 시즌 4 제가 시즌 4에 시즌 4에 4 탄에 정해 놓은 이 책들 영상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업로드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클럽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인제 북클럽 참여 방법이 혹시나 이 아저씨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좀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 북클럽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글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고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바로 딱 감이 오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 어휘는 어릴 때는 요렇게 중고등학교 때는 요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요렇게 접근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취학과 초등 때는 제가 북클럽을 통해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라고 제가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면 또 내일 또 평일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어휘 및 어휘 및 책 목록은 제 인스타그램에만 들어와도 알 수 있고요. 웬디북 인스타그램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히플러님.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가면 그 북클럽 신청하는 방법 클릭만 하면 쫙 나옵니다. 고거 볼 수 있으니 네. 그리고 이 북클럽은 이게 막 참가비가 있고 막 거추장스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독서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하시면서 영어에 대한 감도 아이가 확실히 잡을 수 있고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독서 습관도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살 적기입니다. 네 보현님.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4 살. 네 4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분들께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4살 좋아해요." 네 왜 좋냐면 지금 4살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어린 분도 계시고 또 쪼끔 더 나이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막 몇 살을 타깃으로 한다는 게 책이라는 게 이 아이가 봐도 재밌고 요렇게 요 아이가 봐도 재밌고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도 재밌고 쪼끔 나이가 있는 아이가 봐도 재밌고 그 재미를 찐으로 느끼게 할 책을 제가 골라 놨다니까요. 같이 한번 해 보자니까요. 제가 도와드린다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중1 같은 경우는 여기 있었죠. 예비 중 같은 경우는 이 북클럽 책 중에서 글밥 쪼끔 있는 걸로 너무 시시하지 않은 책으로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11살 가능합니다. 11 살도 가능하고요. 아이의 수준에 맞을 것 같은 책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전에 시즌 2에 보면 헨리 앤 머치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고런 것도 글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들 제 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초등학교 3, 4, 5 학년이다 그러면 그거를 아이가 읽는 용도로 활용해도 참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활용하시는 거는 부모님께서 읽어 주셔도 되고 아이가 읽어도 되고 이게 초등학교 4 학년이니까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11 살도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기대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휘 접근법에 대해서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북클럽도 한번 해 보는 걸로 약속. 네네네. 네 고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뭐 진짜 순수하게 진짜 재밌습니다. 뭐 네 초등학교 3 학년 올라가는데 파닉 사고 있는데 당연히 좋죠. 뭐 이거 네 뭐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좋습니다. 진짜 좋으니까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게 파닉 사는데도 도움 많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는지는 해 보시면 압니다. 네. 책 읽는데 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클럽 까먹지 마시고 우리 기억해서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는 걸로 이게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월말에 라이브도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자극도 드리고 좋은 정보들도 드리기 때문에 쪼끔 마음이 때때로는 식을 수도 있거든요. 식었는데도 다시 불씨가 또 좀 지펴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됐고요. 네. 저한테 혼도 좀 나가시면서 혼도 좀 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제가 좀 자극을 드릴 테니 같이 손잡고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기 효림파파 강의 수강하시는 분은 내일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유로맘님 혹시 아십니까? 인스타그램에 유로맘님과 수요 라이브 기획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네. 바이바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